하락기인 학생도 되게 많아요. 토플을 공부했는데 딱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만약 79점이에요. 현실적으로 십지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부활점 같은 그쵸? 거죠. 예, 부활점 같은 거. 자,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대학 생활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학생에 대해서 알려주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서강대 국제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우근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교환학생 파견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지역은 이제 북미 지역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교환학생 지원하거나 프로세스는 저도 같이 보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이던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대개는 한 1년 전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전학기 말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22년 2학기에 파견을 가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21년 겨울방학 때쯤에 선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쯤으로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어떤 뭐 CGPA나 그쵸. 이제 영어 성적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현 쓰고 싶진 않은데 그 스펙이라는 게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최소한 한 1년 전부터 이제 착실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확실히 그 학교를 가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사실은 또 국가마다 달라요. 그게 뭐 일본이나 뭐 아시아에 있는 몇몇 국가에 있는 학교들은 학기가 4월에 시작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에 시작해서 5월 말 중순쯤에 이제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되게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파견 가는 시점이라는 거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러면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에서 학기를 언제 시작하는지가 제가 이제 지원을 언제 해야 되는지랑 언제 학교를 갈 수 있는지의 네.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선발을 시작하는 시점에 국제팀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파견기관 리스트를 이렇게 쫙 또 올리는데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교환학생을 지원한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럼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그 총점 200점 만점으로 해서 학생들을 내림차순으로 총점 순으로 이제 원하는 학교에 이제 배정을 해드리는데요. 총 200점 만점에 이제 CGPA가 100점, 영어 성적이 80점, 그리고 학업계획서 20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더 높은 총점을 가진 학생분들부터 이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점 만점인 학생은 본 적이 없는데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총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순위마다 삥삥이로 돌려서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저희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개인의 어떤 선호도나 지망에 따라서 소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내가 A 학교를 이제 2지망에 쓰고 뭐 A 학교를 똑같이 1지망에 쓰셨다 네. 했는데 제가 1지망 떨어지고 이제 제가 만약에 그 200점 그 총점이 더 높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안타깝지만 제가 먼저 선발이 되는 거고 그럼 지망은 별로 상관이 없나요? 지망 순위는 굳이 이제 전략적으로 할 필요 없고 본인이 그냥 진짜 가고 싶은 학교 순서대로 하면은 10지망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10개를 안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진짜 나는 이 학교 뭐 한 3개? 뭐 뉴욕에 있는 이 학교 3개 아니면은 나는 안 간다. 그런 학생들은 그냥 3개만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CGPA나 영어 성적 같은 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최소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건 몇 점일까요? 최소 학점은 CGPA 기준 2.7이고 영어 성적, 토플 기준으로는 이제 79점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토플을 공부했는데 딱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만약 79점이에요. 그래도 갈 수 있나요? 그거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네.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지원은 할 수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또 그 영어 성적 컷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토플 100점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79점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격을 충족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부분에서 이제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은 저희가 사실 반영을 했었는데 아마 2019년도 그때까지는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못하게 되고
근데 지금 학업 계획서를 대체하고 나서 또 보니까 학업 계획서만으로도 어떤 학생분들의 의지나 약간 이런 것들이 또 변별력이 또 나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혹시 뭐 제한되는 학과가 있나요? 이것도 사실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이제 협정교들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의 학생분들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또 특정 학과가 아닌 학생들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여러분 전공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것도 이제 학연기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학교에서 교환학생의 경쟁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미국에 있는 약간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좀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인데, 어떤 학교들은 한가한 곳에 있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을 여러분이 지원을 하면은 사실 미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발된 학교가 원하는 학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지망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10지망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10지망 떨어졌네 막 이러고 자르지는 않고, 10지망까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5지망까지 쓴 학생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또 선발이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포터가 남는 학교들, 그 학교들을 또 따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활전 같은 그쵸? 거죠. 회전부활전 같은 거. 그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 부활전 같은 건데, 되게 운 좋게 이제 남는 학교들 중에 진짜 막 좋은 학교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학생 자체를 보통은 몇 학년 때 가는 걸 가장 추천하시나요? 뭐 학생들마다 그 학업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주로 3학년이나 5학기, 4학기 학생들이 많은데 2학기인 학생도 갈 수 있고요. 8학기인 학생도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8학기인 학생들은 이제 대신에 그 졸업학기는 우리 학교에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기를 추가해서 마지막 학기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다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써서라도 가는 학생들이 요새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교환학생의 지원 관련 부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생활적인 면도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